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B컷을 단행했습니다. 네. 전망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네,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상 금리를 이 4년 반 만에 인하하는 이런 조치를 단행할 때 네. 이렇게 B컷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례적인,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나 통상 도입하는 통화 정책의 시스템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네.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나 B컷을 단행하는데 이번 금리 인하는 그렇게 이례적인 상황의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연준 위원들도 판단하는데 네. 그런데도 B컷을 단행했기 때문에 역시 역사적 이벤트 4년 반 만에 있는 이 금리 인하, 이 피벗의 시대에 매우 이례적인 통화 정책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 기정사실이었고 네. 얼마를 단행하느냐가 문제였는데 그렇죠. B컷을 단행했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물가 안정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예. 예.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될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FOMC 때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건 대부분이에요. 예. 다만 B컷을 단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안정 목표는 이뤘지만 두 번째 책무죠. 바로 고용 안정. 예. 최대 고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좀 급하다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7월에 금리 인하 했었어야 된다. 그때 인하 안 했기 때문에 7월 금리 인하와 9월 금리 인하를 합해서 합쳐서. B컷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지금 고용 시장이 다소 냉각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 다만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고용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아직 뭐 완전 고용에 해당된다. 자연 실업률 4.5%를 밑도는 실업률이다라고 판단했지만 이렇게 5.5%의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했다가는 고용 시장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악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 향후 고용 시장에 대한 전망,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한 근거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연준이 올해 금리 예측치인 점도표를 함께 내놨는데 올 연말까지의 금리 중간값이 지금보다 0.5%포인트 더 낮게 예측이 됐고요. 네. 또 내년하고 내후년 기준금리 전망치도 모두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향후 금리 폭하고 속도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어쩌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그 중립금리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 예. 연준이 종전에 생각했던 중립금리 3.5%에서 3%로 중립금리 자체를 낮춰 잡은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판단도 있고요. 예. 생각보다 물가는 빠르게 안정화될 거라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 기조를 조금 더 완화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저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 이 점도표를 지켜보면서 역시 연준은 지금 현재 경제까지는 괜찮았으나 지금까지는 강건한 경제 흐름이 유지됐었으나 예. 4분기부터 다소 악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물가는 확실히 잡혔다라는 그 확신에 기초해서 예.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단행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금리 인하 폭과 속도는 좀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파월도 기자회견 중에 내내 이야기했듯이 향후 발표되는 인커밍 데이터,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고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네? 그러면 더 완화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단행할 것이고요. 예. 금리 인하 했더니 고용의 추가적인 악화는 없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늘려나가네? 예.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고 확장적이네? 라고 또 판단한다면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좀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2026년까지입니다.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 26년까지 점진적으로 약 3%의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연준이 수정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6월 전망 때보다는 한 0.1% 낮춘 0.1%포인트를 낮춘 2%로 예측을 했고 네, 실업률은 높였어요. 그렇습니다. 또 개인 소비 지출은 물가 상승률을 낮춰서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좀 경제가 악화된다 이런 네, 뜻인가요? 네, 좋은 표현입니다. 오늘 빅컷의 이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 상황 속에서 예. 많은 여론들은 정치적으로 인하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갖고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연준은 경기의 심각한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를 낮춰잡았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란 얘기인 거고요.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기별로 쪼개서 말씀드리면 예. 1분기가 1.4%예요. 예. 2분기가 3.0%입니다. 현재 잠정치 기준으로. 그리고 3분기 성장률이 GDP 나우 기준 아틀란타 페드의 전망치 기준으로 3.0%예요. 경제 성장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면 1.4, 3.0, 3.0인데 예. 24년 한 해 경제 성장률이 2%가 나오려면 4분기 성장률은 그냥 산수로 계산해 봐도 대략 한 1.55%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월 금리 인한 이후 이제 9월 끝자락 그리고 4분기 동안에는 조금 이 5.5%까지 금리 인상한 그 고금리의 역습, 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 고용 둔화 현상이 다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고 예. 그 판단하에 금리를 좀 서둘러서 7월에 인하했었는데 못했네. 7월 인하 것까지 합해서 합쳐서. 빅컷을 하자라는 판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제 관심은 우리 금리로 이어집니다. 가계 대출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네. 이 한은희 금리 인하 대열에 언제쯤 동참을 할까요? 네. 의견부터 드리면 예. 저는 10월에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10월요. 9월에는 우리나라 금통위가 없습니다. 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없습니다. 10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다음에 금통위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의견을 드린 이유는 24년 하반기를 저는 이름하여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 내리고 싶고요. 예. 네.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 내린 이유는 미국이 오늘 새벽 금리 인하를 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금리 인하 했습니다. 유로존 금리 인하 2번 했습니다. 또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이런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예. 인하를 했어요. 이것은 금리를 정상화하자. 그 자국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자 하는 그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으로서는 물가 안정 상황을 보니 목표 물가 상승률 2%에 근접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도 해요. 또 더군다나 우리 한국 경제 보면 내수 경기 침체 심각하잖아요. 예.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자영업자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복병이 세 가지입니다. 걸림돌. 네. 하나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였어요. 예.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세 번째가 가계부채. 예. 근데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해서 금리 인하하기가 어려웠는데 예. 이 한 가지 요소는 나름 해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10월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미국 연준이 빅컷 이상을 다등했을 때는 굉장히 경제 충격에 왔을 때였잖아요. 네. 그런데 뭐 파월 의장은 경기가 뭐 침체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지만 뭐 일각에서는 어뢰국포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럼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앞으로? 자, 일단 현재 정말 연준은 경기 침체라고 판단해서 빅컷을 한 걸까? 예. 그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7월에 금리 인하를 베이비컷으로 했고 예. 9월에 또 베이비컷을 했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착역 24년 마지막 종점에 해당되는 금리가 4.5%라고 한다면 역시 똑같은 거예요. 점도표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상에서의 발언을 좀 모아서 말씀드린다면 예. 7월에 했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보험성 금리 인하도 있다. 지금까지는 경기 악화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앞으로 4분기 때 경기 악화가 있을 수 있으니 B컷을 단행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경기 악화도 방어해 보겠다라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면 또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고취되고 그게 또 고용 창출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결국은 파월 입장에선 좋게만 해석한다면 물가는 물가대로 잡고 또 경기는 경기대로 안정화를 유도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뉴욕 증시 반응은 좀 어땠어요? 네, 일단 초반에는 B컷을 단행했네. 네. 놀라죠. 정말 이례적인 금리 인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야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조정이 됐었죠. 우리나라 역시 코스피도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죠. 다만 이게 조정폭이 크진 않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만 본다면 긍정적인 거거든요. 예. 금리 떨어졌으니까 주식 비중 늘려야지 하는 의사결정. 그런 긍정적인 여론과 경기 침체 아닌가 하는 공포감 이 두 가지가 혼재되니까 혼조세의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공포감 혹은 그런 여러 징후들이 다소 상쇄된다면 앞으로 상쇄된다면 미국 경기 침체까지는 없겠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한다면 그게 주가에 혹은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도 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의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일단 B컷은 행해졌고 향후 네. 경기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시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이 8만 명에 달했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청년입니다. 네. 어떤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쉬었음 인구가 예. 전체로 따지면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예.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 안에 일부가 쉬었음을 선택한 거예요. 쉬었음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딱히 내가 지금 일자리를 알아봐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없을 것 같아. 딱히 이 정도 일자리를 내가 일을 하느니 우리 부모님이 나 캥거루족으로서 부모님이 주거 조건 주시고 또 삼시세끼 다 제공해 주시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해서 험난한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할 필요가 있나? 예. 결국 이 고용노동 시장을 표현해 본다면 한마디로 미스매치 현상.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는 네. 거예요.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력난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력 마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원하는데 청년들은 그 이상의 일자리를 원하니까 청년이 원하는 그 맞춤화된 일자리는 부족한 현상. 그래서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쉬었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좀 커졌다. 물론 이 청년들 입장에서 경제 상황이 너무나 팍팍하고 예.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돼 하는 심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안 좋은 일자리라도 선택하겠죠. 다만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의 문화적으로 세대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예. 생각한다면 굳이 원하는 일자리까지 도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청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취업을 단념해버리는 청년 구직 단념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 기업과 인재가 맞지 않는 미스매칭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네. 거기에 필요한 대안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일단 말씀하신 그 첫 번째가 구직 단념자예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없을 거야. 나 4년제 졸업했고 나 안정적인 또 명함 괜찮은 이런 일자리를 원해. 이게 네. 청년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청년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일자리는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구직 단념자뿐만 아니라 취업 무관심자. 아예 취업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 차라리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을래 하는 마음. 네.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청년들이 결국 사회 진입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청년들이 사회 진입 시점이 지연되면 당연히 결혼 의사가 지연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결혼 시점이 계속 지연되면 출산 의사도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청년의 이 사회 진입을 촉진할 만한 그런 정책적, 구조적인 개편안들을 마련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묘책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경제 읽기 오늘 김광섭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